7월 2일 종로사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스스로의 민족 반역적 성격을 더 노골적으로 뽐내며 자신들이 말한 민주경찰, 인권경찰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기만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집을 계속해서 불리던 경찰은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스스로의 힘을 대화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더니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던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의 권한으로 넘어가며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안보수사국에서 대공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나눠 가지며 국정원에게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경찰의 반역적 역사와 반민중적 성격에도 경찰의 권력은 비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경찰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대공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민중이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면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공안바람을 일으켜 오히려 민중들을 포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스스로의 탐욕으로 가득 채운 이 경찰이란 집단의 권력은 이른바 경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비대해졌고 지금의 무소불위의 악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대책이냐고! 1호 시책을 이른바 시민안전으로 내걸고 경찰 활동에 민주성과 주민지하성을 넓힌다는 목표를 세운 자치경찰은 기존의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정작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외한 채 생활안전, 교통과 같은 업무만 맡기며 그 기만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가 권력기관의 개혁작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반민족, 반통일학회 권력의 행동대장으로서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자행되는 기만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중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미사일 MD 체계를 꾸리기 위해 오로지 미군을 위해 자행되고 있는 사드 개량 물품 반입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때에도 사드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온 학생의 목을 가격하고 얼굴을 짓누르는 등 수많은 민중들을 탄압하며 폭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서도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당시에 폭행을 당한 영상을 보여주자 안 본 걸로 하겠다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혐의가 있었습니다. 경찰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무려 4달이나 넘는 기간의 수사기간을 갖고도 내린 결론이 바로 어떤 외압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용구가 당시 공수처장 유력 후보라는 사실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적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민중들에게 알려졌음에도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라 경찰 말단의 문제라고 발표하며 기만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온몸이 썩어버린 경찰이라는 집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집단이 수사권을 가지더니 이제 보안법을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법이 무슨 법입니까? 기대의 파쇼학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쇼학법입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하는 보안법은 미제와 이승만 반역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악법입니다. 4.3 제주민중항쟁과 여순봉기로 남코리아만의 단독선거, 단독정권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억압하고 학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보안법입니다. 보안법은 출범과 동시에 132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체시켰으며 시행 첫 해 동안 11만 명을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파쇼합법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18개 형무소 수감자의 80%가 보안법 혐의로 수감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보안법 제정 당시 민중들의 반발로 비상시기에 비상조치라고 말했던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던 보안법은 오늘까지 남아 수많은 통일외국 열사들을 학살했으며 포도연맹 학살, 광주 학살과 같은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뿌리부터 미제와 반영무리 그리고 분단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족 반통일학법이 바로 보안법입니다. 이런 보안법을 이끌으며 미쳐 날뛰고 있는 지금의 경찰을 비롯한 민족 반영무리들의 행태는 꼴사납게 그지없습니다. 반민족학법인 보안법이 미군과 그 시작을 같이 했듯 지금에도 미군은 끊임없이 민족통일 책동과 내정 간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북의 인권 침해가 지독하다며 작년 6월 우리 민족에게 차가운 바람을 안겨준 대북전단 살포 만행을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라고 짓거린 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11만 명을 구속시키면서 시작했고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 포갑했던 보안법을 제정하는데 함께했던 자신들이 북의 인권을 거론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존재가 미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남코리아의 식민체제 유지와 자신들의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해 내정 간섭을 자행하고 있는 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몰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군과 미제임은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그에 부역하는 민족 반영무리들을 청산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여실히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미제와 민족 반영무리들에 무참히 희생돼야 했던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민중들을 향한 탄압을 우리는 두 눈 무릎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민중을 포갑하며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역사로 얼룩진 친미친일 앞에 경찰을 청산하는 것도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족의 주인되는 사회를 앞당겨오는 것도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 통일을 이뤄내는 것도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제를 비롯한 외세를 몰아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을 앞당길 미군 철거 보안법 철폐를 향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투쟁